예, 안녕하세요. 3부 지방선거 특집, 그중에서도 교육감 특집. 오늘 홍재남 예비후보님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홍재남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니까 굉장히 새롭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도 자기 소개는 좀 저희가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자기 소개와 출마 이유를 함께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자기소개 뭐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예, 예.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제가 요새 이제 거리 유세를 다니고 있는데 제 이름이 홍재남이잖아요, 여기.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제가 옷을 입고 다녀도 심지어는 제가 저인 줄 모르고 뭐 남편이 저기 계신가요? 같이 다니는 분들한테 그러기도 남이니까요. 하고. 네, 아하. 이름이 재남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인 줄 아시고 저는 선거운동원이거나 부인인 줄 알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후나미가 기억납니다. 네, 맞습니다. 후나미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 제자가 아우제자고 사내남이거든요. 너무 그렇군요. 노골적이죠. 그러니까 남동생을 낳아라. 이런 뜻인데 아버지께서 저희가 딸이 7이라서 제가 셋째고 아들 낳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사실 제가 이름을 바꿀까 중간에도 고민했지만 그냥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예. 그리고 나이도 이제 조금 뭐 바꾸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자라면서도 딸이기 때문에 겪었던 여러 가지 후나미와 기나미 같은 예. 그런 일들을 사실 많이 겪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자 그리고 이렇게 좀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많이 구박을 받기도 했죠. 후나미처럼. 예. 기나미와 후나미 아시죠? 그 드라마. 그럼요. 예. 네. 그랬고 고등학교 춘천에서 졸업하고 서울에 이제 입학해서 서울대학교 와서 그때 저의 인생의 한 큰 어떤 망치로 두드려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광주 민주화 운동 그 사실을 알고서 예. 광주 핫살 대자보가 학교에 쫙 붙어 있었거든요. 예.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내가 모르고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살았다는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배신감? 예. 이런 것도 느껴졌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학생운동, 노동운동 하다가 뒤늦게 2000년에 임진고시를 보고 원래 서범대학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임진고시를 보고 아이 둘 키우면서 임진고시를 봐서 2000년에요. 네네. 그래서 그때 엄청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교 때 데모하느라고 못했던 학과 공부를 그때 엄청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재미있게. 예. 힘들긴 했지만 두 아이 기르면서 하는 바람에 힘들긴 했지만 그래서 그때 학교에 나와서 또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였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이 좀 더 공감하게 되었고 예. 그리고 이제 24년 동안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면서 계속 정교조 뭐 가입해서 교내 민주화 운동도 했었고 학내 민주화 이제 학교 민주화 학원 민주화 활동했고 그러다가 혁신학교 2011년에 시작하면서 혁신학교 초기 TF 팀장 그리고 혁신부장 그리고 다시 또 그 학교에 공무교장으로 가서 4년 동안 근무했고 그리고 좀 정책으로 좀 교육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교장이 돼도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으로 가자라고 해서 교육청에 왔다가 이런 구조 속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명예퇴직을 하고 24년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사실 교사들이 좀 현장은 잘 알지만 이론적인 전망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비판들을 받고 있어서 저는 구술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좀 이론적인 전망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뒤늦은 나이에 50이 넘은 나이에 또 석사와 박사학위를 혁신 전공으로 교육 혁신 전공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교육감에 도전하는 건 2번째인데요. 지난번 24년 2월 말에 퇴직하고 나서 그때 밖에 나와서 사실 광야로 나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막막한 세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교육감님이 정말 너무 어이없으신 일로 퇴직이 되셔서 제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어떤 그 교육감의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예. 아까 이제 그 교장 그렇죠. 그리고 교육청의 국장 네. 이런 행정 경험이 있으시다. 그리고 요즘 또 이재명 대통령 또 서울시장 예비 후보 중에서도 행정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좀 인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홍재남 예비 후보님도 그런 행정 경험이 장점이다 이런 네. 말씀을 아까 잠깐 하셨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런데 그런 행정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일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뭐 놀라울 정도로 저도 이번에는 부동산을 잡지 않으실까? 예. 그런 막 믿음이 진짜 들어요. 근데 그분께서 그 일을 잘하시니까 요즘 지방선거에 나온 모든 분들이 내가 이재명 이렇게 막 말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저는 사실 그게 말로만 주장한다고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성남시장을 거치면서 기초단체장을 일을 해보셨고 그리고 또 경기도 도지사를 하시면서 거기서 또 강력단체장을 하셨잖아요. 예. 총괄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거죠, 실제로. 저는 그것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어떤 것들이 어떤 것을 짚어야지만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총괄해본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교장을 하면서 한 학교를 총괄해서 예. 운영해본 경험이 있죠. 교장하면은 일이 굉장히 다양한 일을 이제 포괄하게 됩니다.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학교 운영 시설 그리고 또 구성원들, 학교 구성원들, 구성원들이라고 하면은 교직원들도 있고 학부모 그리고 학생,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제 학교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지자체에 있는 뭐 의원들이라든가 단체장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어떤 실제로 더 높은 위치에 갔을 때도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예. 그런 위치에서도 일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교장했던 경험 그리고 또 교육지원국장을 하면서 했던 그런 남부교육지원청을 총괄해봤던 경험들 이런 예. 것들이 확장되어서 서울시 교육청의 일도 잘 할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서 저야말로 스스로 나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처럼 잘할 수 있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예.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런데 또 그 교사 출신이라서 더 그러시긴 할 텐데요. 네. 예비 후보님께서 교사 출신의 예비 후보님들끼리 네. 먼저 단일화를 좀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네,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제안은 제가 지난번 24년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도 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바이거든요. 그때도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네, 네. 그때 중간에 아마 기사 찾아보면 나올 텐데 제가 선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 소 단일화라고 제가 그때 표현했었는데 단일화 먼저 하자라고 했었는데 저는 24년에 교육감에 도전했던 이유도 사실 이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유초 중등 교육을 총괄하는 그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대학을 총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유초중등 교육을 잘 총괄하려면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지만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초단체장 그리고 강력단체장 해보시니까 일을 잘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선장이 계시는데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있는데 이 선장이 바다 표면만 보고서 운항을 잘 할 수 있을까? 그 배를 이제 운항해 가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를 잘 운항해서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성과를 많이 내려면 표현뿐만 아니라 바닷속의 상태, 물길, 암초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떤 뭐 정책이라든가 이슈가 왔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런 능력은 현장에서 그 문제를 가장 깊이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 그리고 현장을 바꿔본 사람들 실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서울도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큰 그 강력단체 교육감들
사실 서울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단순히 서울만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서울도 좀 현장을 잘 알고 있는 현장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는 예.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 선거는 제가 두 번째도 해보니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 교사들이 좀 교육감의 위치에 갈 수 있을까를 하려면 우리 교사들부터 먼저 같이 협력해서 좀 같이 선 단일화를 해서 한 사람이 나와서 같이 이거를 내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계속 이걸 주장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내일도 사실은 지난 12일 날 저희가 이제 강신만 그리고 한만중, 홍재남 이렇게 세 후보가 교사 출신, 그러니까 현장 전문가 선 단일화를 선언을 했는데요. 노력하자라고 선언했는데 예. 내일 토론회를 엽니다. 20일 날. 내일 정책 토론회긴 하지만 예. 아마 그런 기반들을 좀 교사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25일 날 또 2차 토론회를 할 거고 예. 그걸 통해서 꼭 단일화를 이뤄내서 지금 정근식 교육감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는 교육감님한테 제가 공개적으로 요청드렸어요. SNS를 통해서. 지난번에 나오셔서 조전혁을 막아주셨죠. 저도 선 단일화 되고 정근식 교육감 후보가 되고 나서 열심히 선거운동 했었고 저는 이제 정근식 교육감님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 조전혁을 그때 막아내 주시고 예. 어쨌든 혁신 교육을 지켜주신 것. 예. 그렇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죠. 예. 이제는 조금 더 정말 서울 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적인 걸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육감이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해서 정근식 교육감님한테 요청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1년 반 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번에는 좀 현장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2023년, 24년에 보궐선거도 있었습니다만 서희초 사건으로 인해서 교권 보호가 가장 큰 이슈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올해 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교원 정치 기본권 네. 이렇게 좀 연결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관련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교육감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지금 교육감에 도전하고 있는 그 예비 후보들의 나이를 보면은 나이가 대체로 다 제가 서울에서 가장 젊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 예비 후보 중에서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50대 후반, 60대 왜냐하면 퇴직을 해야 나올 수 있거든요. 퇴직을 해야지만 이 교육감 선거에도 도전할 수 있어서 정치 기본권이 없어서요. 네, 정치 예. 기본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육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앞뒤가 안 맞죠. 중립이라고 하는데 교육감 선거는 정치 선거야. 그러니까 예. 퇴직해야 나올 수 있어라고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교수들은 그렇지 않죠. 교수들은 휴직하고 나올 수 있고 저는 서희초의 이 사건도 사실은 그것과 굉장히 내용적으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서희초 사건이 일어났던 굉장히 그 슬픈 참담한 사건이었지만 일어났던 배경 속에는 교사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잘 내고 우리가 어떤 점에서 어렵고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지만 이 교육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좋아요만 눌러도 경고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숨죽여서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교사들이 점점 그 권위가 추락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서희초 같은 그런 그 학교에 사안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잘 안 만들어져 있는 거죠. 저는 그 서희초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하기도 했지만 현재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네,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법은 전혀. 만들어졌는데 법은 만들어졌지만 현장에는 네, 힘이 없다. 네, 힘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여러 명의 교사들이 자살을 했잖아요. 예. 제주도 뭐 그 현 교사 선생님도 그렇고 특수교사도 특수교사도 그랬고요. 인천에서 사망을 했고 충남에서도 기술과 저도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작년 네. 한 해에 28명의 교사가 돌아가셨다.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교사들의 자살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2000년에는 18명이었는데
24년에는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숫자가 28명이라는 것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교사 수에 비하면은 학생의 자살률이랑 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점점 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 자살률이. 이런 실태가 교사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네요. 법적으로야 이렇게 저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그것이 현장에서는 거의 교사들한테는 다가가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교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 기본권이 꼭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때 약속하셨거든요. 아, 그러셨나요? 네, 그때 선거가 6월 4일인가 그랬죠. 그래서 6월 3일이죠. 작년이죠. 예, 작년 6월 3일, 올해 6월 3일. 날짜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똑같네요. 네, 네. 그때 5월 10일 날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15일 날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예. 그날 발표하셨어요. 아, 정치 스승의 기본권. 날. 네, 네. 의미 있는 날이었네요. 네, 네, 네. 그렇죠. 선거 이제 얼마 앞두시고서 사실 교사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이번에야말로 정치 기본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 아시겠지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정치 기본권이.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꼭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해주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저희가 지금은 약간 좀 염려가 되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우리 국회에서도 좀 결단을 해서 이번에야말로 좀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을 해서 교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 학교 문제,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방금 이제 교사 자살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학생 자살도 말씀하셨고 정말 심각해요, 그죠? 네. 우울 문제, 그죠? 네. 예. 바로 자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울이 네. 쌓이고 쌓여서 물론 이제 우울하다가 자살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근데 이 자살 우울과 관련해서 서울교육의 문제점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교육감의 역할, 내가 교육감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죠? 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아마 교육감의 그러니까요. 도전을 당연히 했겠죠. 예, 예. 정말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교가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혁신학교를 2010년부터 준비해서 교장까지 해서 15년 동안 쭉 혁신학교 관련돼서 실천을 했고, 그리고 또 학위 논문도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 모두 다 혁신학교 관련 논문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보다 제가 많이 잘 실천했고 또 많이 이해하고 있고 연구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혁신학교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혁신학교가 희망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혁신학교에서는 이 3주체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저는 4주체라고 말을 하는데 지역사회까지 같이 이 협력해서 어떻게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인가를 늘 같이 고민하거든요. 사실 학교의 목적은 학생들이 잘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서 굉장히 좋은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약에 학교가 바뀐다면 그 학교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혁신학교는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학교는 사실 교사들의 헌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시스템적으로는 이렇죠. 학교의 교육청에서 이런 정책을 할 거야. 그러니까 해보라고 했고 예산도 줬어요. 근데 그걸 다 움직이는 주체는 교사들이고 3주체인 거죠. 특히 교사들이 의지를 모아서 이것을 같이 끌어가지 않으면, 추동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일을 교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와 아이들과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게 교사들이 그 전에 업무를 없애고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업무에 더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뼈를 갈아 넣는 헌신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뼈를 갈아 넣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거는 일반화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몇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초기엔 열심히 할 수 있죠.
근데 굉장한 헌신과 의지와 희생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논문 쓰면서 여러 번 언급했거든요. 이제는 이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희망을 좀 전체로 일반화시켜야 된다. 예. 그 역할은 교육청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역할을 교육청이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서울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서울교육의 문제점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당연히 경쟁 교육이죠. 첫 번째는 예. 학생들 간에 협력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옆에 있는 친구조차도 이게 밟고 넘어가야 될 그런 예. 대상이 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죠. 점점점 심각하죠.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예. 있죠. 학습 격차도 심해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졌어요. 네,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도 제가 학교에서 그때 교장을 할 때였잖아요. 아, 그러셨군요. 네, 제가 코로나 교장 4년의 기간 중에 3년을 코로나랑 같이 지낸 교장이었는데요. 코로나 때 정말 아쉬웠던 게 정말 속상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도 속상했지만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리고 집안에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아이들은 훨씬 나았어요.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은 막 학원도 실제로 다녔어요 그때. 예. 그래서 학교에 안 나와도 그렇게 배울 거는 상대적으로 배웠다. 네 상대적으로 훨씬 더 그랬는데 집안에서 이제 잘 보호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 우리 중학교는 어려운 아이들이 더 많은 곳이기도 한데 예. 그런 아이들은 점심 한 끼도 먹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네, 예. 학교에 오면은 그래도 제대로 된 밥을 먹여주는데 그렇죠.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죠. 예.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혁신 교육을 해서 성과를 냈는데 이 혁신 교육을 정착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는 정책과 제도로 이것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죠. 그 역할은 교육청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교육청 혁신이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혁신이 저는 지금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가장 주장하고 싶은 것도 뭐냐면 이제는 교육청이 바뀔 때다. 그래야지 이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학교를 통해서 봤던 그런 희망적인 것들이 이제 안착되고 그래서 학교가 좀 많이 좀 발전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근본적으로 이게 서울교육청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 가정에서 가장이 엄마 아버지가 잘하면 아이들은 잘 자라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예. 네. 그리고 학교에서 교장이 잘하면 저는 단언컨대 서희초 같은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네. 절대 일어나지 않고 왜냐하면 그걸 혼자 감당하지 않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절망을 느끼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기도 하겠지만 그 어려움을 함께 말할 수 없는 옆에 친구가 동료가 없다는 점 때문에 절망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 네. 있지. 나밖에 없다. 네네. 나밖에 없다는 그런 것들. 내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냐. 할 사람이 맞습니다. 없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절망을 느낄 때 그 절망을 같이 이야기하고 다독여주고 같이 방안을 찾고 그게 혁신학교의 문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혁신학교 잘 운영되는 혁신학교라면 서희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의 과제는 서울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이 가정에서는 가장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교장 그리고 서울교육에서는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될까요? 교육감이. 교육감이 해야 되겠죠. 예. 교육감이 그걸 총괄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뭐 부서에 사람들이 많지만 교육감이 안목이 있고 그래서 이 비전이 있어야지만 그걸 가져갈 수 있잖아요. 지금 예. 대통령께서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 일들이 현안이 많지만 대통령께서 콕콕 집어서 이건 이렇다 저렇다. 이번에 뭐 그 검찰 개혁도 막 시끄러운 와중에 딱 짚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이제는 서울교육을 맡아야지만 서울교육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가닥이 잡히고 예.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네,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니까 바로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교장으로 재직할 때 네, 위험한 통학로 개선, 그다음에 야외 학습장, 네, 또 이게 프로젝트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다 같이 학교라고 있어요. 네, 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마을과 함께하는 사업을 많이 했다. 네, 그런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교육감이 되신다면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교육감이 되면 이거를 뭐 어떻게 확산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 지난번 선거 때도 제가 다같이 학교를 전체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말씀을 그때 공약을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정은식 교육감께서 이제 단일 후보 대급시고 나서 이걸 가져갔거든요. 다같이 학교 공약을. 아, 그러셨군요. 네, 가져갔는데 뭐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유지는 되고 있나요? 네,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예. 유지는 되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시의회랑 또 이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아, 시의회요. 네, 예산 관계도 예. 그렇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죠.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하잖아요. 우리들의 생활 정치도 예, 슬로건입니다. 예. 아, 그런가요? 예. 네. 저는 관련해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쓴 것도 마을 결합형 그 자치배움터, 학생 자치배움터를 아, 썼었고 거기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학습권을 실현하고 있는지를 연구해서 제가 그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즉 공교육에서 모든 것을 담보하면 가장 좋겠죠. 좋겠지만 사실 공교육이 담당하고 있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중학교의 경우 한 4시, 3시 반까지 그때까지 예. 학교에 있고 사실 더 많은 시간을 학교 바깥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교육의 역할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학교 바깥의 공간, 시간 그게 바로 마을이겠죠. 예. 그 마을이 함께 해야지만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이 되면서 학교 교육과정도 물론 잘 운영을 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혁신학교였고 이 학교가 제가 또 혁신부장 하면서 같이 만들었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 학교를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못했던 것 그리고 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처음에 올 때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마을과 함께하는 협력사업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와서 제가 교사일 때 그 학교 주변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출퇴근 시간에 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교사일 때도 사실 이렇게 등교하다가 아이의 발을 살짝 해서 다치진 않았는데 그런 깜짝 놀란 일이 있었거든요. 아, 선생님 운전하시면서요? 네네네. 차가 아. 멈춰 있는데 아이가 차 앞으로 쓱 지나간 거죠. 아. 차가 빠지니까 저는 살짝 움직이려고 했었고 예. 그래서 나중에 다행히 찍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긴 했는데 어쨌든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장이 되고 나서도 2019년에 얼마 그 전인가 바로 고양이가 노드킬을 당하기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장이 되자마자 제가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예. 구청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 가서 이 학교 주변에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논의를 해서 사실 이게 길이 이제 저도 교장하면서 행정적인 걸 많이 배웠는데 예. 길이 규정이 있어서 통학로를 만들긴 어렵고 그 길에 붙어 있던 우리 중학교 화단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 화단을 내준다면은 거기다 길을 조성하겠다. 아. 라고 해서 고민되잖아요. 이거 예. 학교 땅인데 예. 교육청 땅인데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구청한테 그랬죠. 예. 이 땅을 사십시오. 그러면 구청이 네 구청에 사세요. 나가면은 이제 마을길이 되는 게 명확하잖아요. 예. 우리 애들만 다니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뭐 좋은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청에 땅을 사세요. 그랬더니 돈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저희한테 공이 넘어왔잖아요. 예. 넘어와서 결단을 했죠. 이제 의논을 해서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이 땅이라는 게 사실 원래는 지구가 주인이고 누구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마을 주민들이 같이 쓰는 게 또 맞고 예. 이게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땅을 내놓자. 아. 학교 땅입니다. 지금도 그 땅. 아, 땅은 네네. 예, 예. 그래서 거기다 통한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MOU를 맺은 거죠. 이 학교 땅은 이 재산은 학교 재산이고 예. 그다음에 관리는 구청이 한다. 구청이 한다. 네,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나갈 때 학교에 있던 나무들도 그대로 나갔어요. 예. 이 나무 그냥 그대로 살려서 자연스러운 길을 만들자라고 했었고 이어서 뒤쪽에도 이렇게 학교와 두 면에다 안전 통학로를 만들었는데 이 뒤쪽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 차가 쭉 서 있었거든요. 그 차를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도 통학로를 이어서 만들어준 거죠. 예. 만들어서 이제 뒤에 그 산으로까지 연결되게 했고 예. 뒤에 배움터도 학교 밖에 있는 요걸 만든 게 2019년이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학교 뒤에 산으로 바로 연결되는 나대지가 있었어요. 예. 거기 막 쓰레기만 놓여 있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가 바로 학교 뒤라서 거기를 야외 학습장을 만들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마을의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예. 사용할 수 있어서 그걸 2차로 이제 2020년에 다시 여기다가 학교 야외학습장을 만들자. 아이들 야외학습장. 구청이라는 그거를 다시 또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거는 학교 땅이니까 우리가 결단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땅은 지자체 땅이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먼저 사실 학교 땅을 공유했었고 예. 그러니까 구청도 나중에는 그거를 결단을 해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가 주택가라서 공원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주말에 가보면 마을 주민들이 와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고 막 텐트 치고 쉬고 있으세요. 저희 아이들도 뒤에다 이제 문을 내서 바로 나가서 예약식도 많이 하고 문을 냈습니다. 야외학습장으로 가는 길을 네. 따로 만들었군요. 네네. 예. 계단을 뒤에 울타리를 이렇게 뚫어서 나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통학로로도 활용하고 있고 훨씬 안전해진 거죠. 그러네요. 네. 다 같이 학교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때 이제 거기 그 몽실학교였었는데 대상이 얘기를 아이들하고 면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30명 가까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러면 다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이런 공간이 학교가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 학교에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오리중학교에다가 2019년부터 쭉 열심히 해서 교육감님이 또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 때는 이 다같이 학교는 방과후 청소년 자치 배움터라서 학생들이 누구나 와서 마을에 있는 아이들 누구나 와서 같이 활용하는 공간이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는 오리중학교에만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아예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것을 서울시 교육청 사업으로 가져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원청마다 하나씩 만드는 거를 조성을 해서 지금은 4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교실 형태로 좀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과 또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 네. 아, 선생님 참. 앞으로 확대를 해야죠. 네. 예, 예. 아,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학교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네. 예. 지금도 그 통학로가 위험하다. 네, 이런 맞습니다. 민원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아이들을 위한다는 거짓말. 예. 이런 네. 책을 내셨네요. 네. 예.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제목이 엄청 좀 예,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가지고. 예. 네. 아이들을 위한다는 거짓말. 고민이 많았죠. 교장하면서도 그렇고 교사하면서도 그렇고 정말 학교가 이 많은 예산을 써서 이 공교육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말 아이들을 위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좀 부끄러운 점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쿠르드 레빈이 한 말을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데 한 말을 여기도 썼는데 좋아하는데요. 혁신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의 결별에서 시작한다. 결별에서 예. 시작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실 과거가 덕게 쌓여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는 어렵죠. 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는 과정이 사실은 혁신이거든요. 예. 새로운 사업을 벌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이 학교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가를 예. 이제 제가 솔직하게 써본 책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아주 핵심적인 네. 또는 뭐 좀 강조하고 싶은 네. 그런 대목 있으세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통합적인 그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협력 교육을 받아야 되고 지금 교육청의 모토가 협력의 공정교육 뭐 이렇게 지금 바뀌었는데 예. 그 협력과 공존을 꽃피우는 협력교육이라고 바뀌었거든요. 정문식 교육감이 되고 나서 협력을 강조하시는데 협력하려면은 사실 다양한 그 아이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전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너무 아까 제가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진다 그랬잖아요. 예.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의 경우 예를 들면 우리 중학교 제가 교사를 근무하다가 교장으로 돌아갔더니 그 사이에 옆에 학교는 훨씬 더 아이들도 더 많아지고 우리 이 오리 중학교는 더 학교가 아이들이 적어지면서 어려운 아이들 비중이 더 많아진 거죠. 예.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중학생들이니까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예요. 예. 근데 원래 오리 중학교에 왔던 아이들 지역 아이들도
학부모들이 막 민원을 내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쪽 학교로 막 민원을 가게 해달라고 민원을 내는 거죠. 아 배정을 네네 학생 배정을 할 때. 기피 학교였군요 그러면. 기피 학교처럼 예. 어려운 아이들이 많고 또 교통도 약간 불편한 지역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교육청이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골고루 아이들이 좀 있을 수 있게 예. 그래야지 아이들이 서로 배우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거를 교육청이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교장 4년 내내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거든요. 근데 교육감님도 결국은 못 하시더라고요. 예. 네.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작년에도 보니까 재작년에 보궐선거 나오시고 네. 작년 1년 동안 또 많은 활동하셨어요. 네. 전국 교장 교감 포럼 또 스마트폰 프리 운동 이런 활동을 하셨어요. 네. 예. 네, 제가 사실 저의 이게 성격이겠죠. 특성이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느끼면 꼭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약간 사서 고생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까 학교 때 경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해됩니다. 문제가 있어. 아 이거 해야 되겠는데 네. 해 이렇게 가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지난번에 제가 그 술마 선언할 때 저랑 같이 그때 하셨던 학부모 회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브이로그 형식으로 우리 중학교 앞에서 술마 선언을 했거든요. 아 우리 중학교에서요. 네, 네. 예. 그 앞에서 쭉 돌면서 그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건 좀 불가능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다 같이 학교 그다음에 여러 곳 이제 예, 뭐 그런 예. 통학로라든가 뒤에 예. 공원이라든가 쭉 가면서 브이로그 형태로 했는데 그때 같이 하셨어요. 졸업생이랑 그다음에 전 학교 운영위원장이셨던 그 학부모 김연아 학부모 실장님이랑 예. 마을 활동가이신 이제 박경식 그 대표님이랑 같이 예. 했는데 이야기 나누면서 갔는데 예, 예. 재밌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아,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그때 이제 그 학부모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우리 교장 선생님은 정말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내셨다. 깜짝 놀랐다. 교육감이 되면 정말로 많은 일 하실 것 같아서 너무 일 잘하는 교육감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제의식을 느끼면 그 문제를 꼭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실천가시군요. 네, 실천가입니다. 실천적인 사람입니다. 예. 문제 해결력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해결하는 사람이고 예. 교장 포럼 만든 것도 사실 작년 이제 대선이 있었잖아요. 예. 대선 때 좀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교육 문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 문제를 어쩌고저쩌고 다 정책을 낸다고 하는 분들은 대체로 뭐 명망가이시거나 뭐 좀 유명한 정치가들이겠죠. 예. 그런 분들이 뭐 모두 단체 만들고 포럼 만들고 이러면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걸 보면서 우리 현장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예.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교원단체들이 내긴 하지만 그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반영되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교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민주교수협의회가 있었잖아요. 민교협이라고. 지금도 있지 않나요? 지금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장들도 지금은 굉장히 훌륭한 교장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예전과 다르게. 그래서 예. 우리 교장들도 좀 목소리를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싶어서 제가 이거를 좀 전국적인 이런 단위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굉장히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현재 한 165명 정도 같이 예.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때 작년 대선 국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성명서도 내기도 하고 해서 이제는 좀 학교의 관리자라고 하는 교장, 교감 그리고 뭐 원장, 원강까지 해서 예, 예. 이제 이런 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물론 교사들도 목소리를 내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목소리를 안 냈던 그리고 저는 목소리를 내면 훨씬 더 많은 무게감이 실리고 더 또 다른 차원에서 학교를 운영해 본 분들이잖아요. 예, 예.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고 대부분 다 현직이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아. 저처럼 퇴직자는 별로 안 되고요. 예. 저는 퇴직자라서 그래서 사무국장 역할을 맡아서 실무적인 일을 같이 그렇군요. 지원을 했었고 예. 이번 선거에 나오느라고 제가 그 직을 내려놨습니다. 지금은.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낸다면 훨씬 더 많은 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프리 운동 본부를 만들게 된 것은 제가 교장일 때도 사실은 학교에서 이 스마트폰을 쓰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2019년 말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쓰지 말자.
된다라고 제안했었고 그래서 그 논의를 제가 2019년에 교장으로 왔으니까 첫 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에 그 논의를 냈는데 20년 초에 이제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자고 합의를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20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예. 와가지고 예. 그거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3년 내내 코로나여서 예. 너무 아쉬운 점인데 제가 학교에선 쓰지 말자라고 제가 제안했었거든요. 예. 사실 이 문제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 스마트폰 스크린에 계속 중독되어서 아이들이 책을 10분 동안을 못 읽는다고 미쳐. 예. 독서를 못 한다고 고등학생 예. 아이들도 그 뉴스에 아침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해서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예. 제가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청소년 시기의 특성 그리고 뇌가 발달하는 특성 이 특성이 있는 이 시기에 맞는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키를 청소년한테는 안 주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굉장히 이 전두엽과 측두엽의 이 발달 단계에서 전두엽의 발달이 더 느리거든요. 이성적인 그 역량을 담당하는 예. 측두엽이 많이 발달돼 있고 감정적인 뇌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단계에 맞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가져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안 주는 예.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이 지금은 너무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 있죠. 어렸을 예, 때부터. 예,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거를 좀 운동으로 펼쳐갈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해서 제가 서울 본부를 만들고 제가 상임 대표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아들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그 수능 시험 끝나고서 사줬습니다. 네. 저도 잘 몰랐는데요. 현재 교육감 예비 후보 중에서 거리 유세를 하는 유일한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저는 이번에 그 단일화 추진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제가 겪어봤는데 이런 현재 이 추진위 방식으로는 역량을 제대로 검증해서 교육감의 자질에 맞는 교육감 후보를 최종적으로 선출할 수 없겠다라고 예.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제가 되지 않고 정무식 교육감이 최종 후보가 됐잖아요. 사실 이 말씀만 해도 저는 1시간, 2시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추진위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서를 보냈고 그런데 안 돼서 이제 다른 데서 저는 들어가지 않고 예. 밖에서 본질에 맞게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거리 유세하면서 이제 시민들한테 교육감이 나 지금 선거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반응이 이러세요. 교육감 선거 같이 해요? 진짜 모르세요. 예.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같이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나는 애들 다 키워서 뭐 교육감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데.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네, 그런 말씀도 예.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우리가 나가서 왜 교육감 선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교육감 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시민들이 많이 관심 가지시고 그렇군요. 꼭 제가 관심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는 좀 지금 추진위에 들어가신 그 후보들은 그 추진위 룰싸움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토론회도 아직 한번 못했거든요. 그렇군요. 룰싸움 하느라고. 왜냐하면 교육감은 이 후보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룰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막 치열하게 그 룰싸움 가지고서 정말 치열하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삽바 싸움인가요? 거의 신경전? 네, 신경전 거의 그렇습니다. 선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쩔 수 없는데 정당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예. 이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런 예. 그 미명 하에 예. 아무런 룰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후보자들이 본인한테 룰만 예. 주장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그러니까요. 비합리적이고 민주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난번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성리고 있습니다. 예. 네. 생각하면 나는 행동한다. 아까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예. 그 이유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 예. 네.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네. 거리로 직접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저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으니까요. 네. 대표 공약 3가지 네. 예. 있으세요? 네. 뭐 공약은 많이 있지만 지금 예. 시간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예, 제가 예. 짧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공약은 교육 공동체를 회복해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학교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신뢰가 많이 깨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정말 시간을 가지고 수기하고 토론하고 혁신학교는 가능하거든요. 이게 제가 이 책 말고 이 책도 있지만 이 책 앞에 제가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라는 책을 예. 썼었어요. 그 책 오늘 없어서 그랬죠. 예. 사무실에 없어서 못 맞습니다. 갖고 왔는데 예, 예. 그 책을 쓰다가 이 내용은 3부로 썼다가 뗐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그 책에 제가 많이 썼는데 제가 그때 교장으로 왔을 때 학부모회랑 교사들이 거의 극과 극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이제 극복을 해서 다시 이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도 책에다 썼거든요. 예. 이렇게 교육 공동체가 살아나야 하거든요. 그래야 교육이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학교 자치를 이제 좀 정말로 자율적인 학교 자치 이루어지는 게 하는 거. 예. 그것이 첫 번째 저의 주요 공약이고요. 예. 두 번째는 AI 시대에 맞는 AI 시대를 주도하는 질문하는 정말 숨 쉴 틈 없이 제가 교사를 직접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화장실 가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끊임없이 오고 업무도 끊임없이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수업 들어가는 게 오히려 쉬는 거다. 라고 예, 말을 할 정도로 예.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부터 혁신해야 되는데 교육청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 학생들도 줄었고 학생들이 10%가 줄었고 교사들도 줄었습니다. 예. 교사들도 줄었는데 교사들은 6.5%가 줄었고 한 몇 년 사이에. 그런데 교육청 본청의 인력은 41%가 늘어났어요. 41%요? 네네. 예. 너무 어이가 없죠. 그래서 왜 학생도 줄고 학교 교사도 줄었는데 왜 본청의 인력이 늘어나는가. 그거는 기존의 사업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 사업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또 본청이 있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저는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이거부터 고치려고 합니다. 예. 교육청부터 혁신해서 교사들이 이 업무에서 놓여나서 정말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서 아까 앞에서 전제한 그런 공약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 정말 말씀마다 귀중한 말씀이네요. 근데 정말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와서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지지 호소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예. 아, 그런가요? 선거법에만 위반되지 않는다면 아. 무슨 말씀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교육감 후보에 나온 이유는 제가 사실 가장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교실부터 정책까지 그리고 실천부터 이런저런 전망까지 두루 갖추고 있고 또 경험했고 실제로 학교를 바꿔본 사람이거든요. 학교를 실제로 바꿔본 사람이 저는 서울 교육도 바꿀 수 있고 서울 교육청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학교를 행복한 학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호뿐이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봤을 때 그것을 저는 그 사람의 역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그 역량을 쌓으셔서 이렇게 잘하고 계신 것처럼 저도 교사일 때부터 시작해서 교사 19년, 교장 그리고 교육지원국장 그리고 박사학위를 통한 연구 능력과 또 연구를 통한 그런 여러 가지 전망 제시까지 제가 이런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과 역량들을 가지고 서울 교육을 제대로 저의 구호처럼 세판 짜기 서울 교육 그리고 진짜 교육 세판 짜기를 하고 싶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지방선거 특집, 교육감 특집 홍재남 예비후보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